네, 전일 국내 증시는 선물 옵션 만기가 겹치는 날이었습니다. 일단은 큰 동요 없이 끝이 났고요. 전일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안정을 찾아가는가 했는데 오늘 또 뉴욕 증시는 살짝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.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고 있지만 또 국내 증시는 국내 증시만이 가지고 있는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. 그럼 시장의 키를 뭘로 보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한 건지 다음 주 시장 미리 전략을 세우면서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. 오늘도 증권사 센터장 들의 의견과 전망 직접 취재한 내용으로 들어보실 수 있고요. 직접 취재를 해온 매경비즈증권부의 김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최근에 시장이 또 워낙 변동성이 커졌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흐름들을 증권사 센터장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나요? 일단은 이번 주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. 이 미국의 대형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지수들이 매물이 쏟아지면서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 의견 들어봤는데 먼저 오연석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 만나보겠습니다. 글로벌리 한 템포 쉬어가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. 시장의 본질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이게 추세가 반전된다라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정책이나 유동성 쪽이 계속 시장에 우호적인 상황이고 코로나 백신 관련된 그 부분에 불확실성은 있지만은 백신 개발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불확실성은 결국 시간이 가면서 지금보다는 많이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단기의 조정 나오는 부분은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시장의 큰 그림이 바뀌지가 않았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지금 시장을 대표하는 주주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지금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이 또한 한 템포 쉬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증권사 센터장 분들은 또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? 네,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주셨습니다. 이 최석원 SK증권 센터장은요, 이 코스피가 최근에 7% 안팎의 조정을 겪고 있는데 이런 조정장은 사실은 흔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0%의 가격 조정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,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. 이어서요, 이 김영렬 교보증권센터장 역시 이 하루하루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조금 약간 좀 시기장소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 9월이랑 10월간의 가격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나온 얘기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. 이 결국에는 전일에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내 마녀의 날이 심술궂은 좀 심술이 아니라 선물이면서 어느 정도 증시가 방어했다,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주도주인 성장주들이 변동성 우려가 조금 있지만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이어갈 것이다라는 게 종합 의견입니다. 다만요, 이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아직까지 밑바탕에 깔려 있는 데다가 또 이 다음 11월에 미국 대선을 필두로 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이 조금 첨예하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우리가 또 시장에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도움이 될까요? 결국에는 이제 제가 취재해본 증권사 센터장들의 종합 의견은 이 결국에는 국내 증시가 최근에는 미국 증시와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이 가격 조정, 그러니까 상승폭이 덜했을 때, 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하방을 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 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매수세는 꾸준히 이어간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미국 증시를 인해서 단기적인 조정은 조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세는 이어갈 거다, 이렇게 종합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상대적으로요, 이 성장주가 기존의 주도주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성장주가 계속
이어간다. 뭐 4차 산업혁명이 이어지면서 뭐 비대면이라든지 IT나 바이오주가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. 결국 이런 흐름은 뭐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다만요, 이 경기 민감주가 현재 오르고 있는 거는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단기 급등에 조금 있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. 이 부분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는 조금 지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뭐 앞서서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은 있겠지만 최근에 그래도 흐름을 보면은 이 미국 증시 대비 국내 증시가 참 잘 버텨주고 네,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시장에서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? 뭐 최근에 이제 상승 랠리를 이어왔던 나스닥이 뭐 4% 또 2% 가까이 빠지면서 좀 마음을 많이 졸이셨던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조정 신호탄이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지만 뭐 이 부분은 조금 아닌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방 지지선이 이렇게 뭐 확인된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저번 주에 2300선을 포인트로 이 조정 전략을 따로 이제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전일에 2400분터까지 뭐 다가섰거든요.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방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증권가에서는요. 미국과 다르게 국내가 이 기업별로 업종별로 호재성이 아직도 충분하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이 전체 증시 대장주였던 삼성전자가 잘 버티고 있는 게 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. 이를 필두로 반도체 섹터라든지 IT 업종에서의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특히 개인들이 미국장이 조정받기 시작한 지난 4일 이후에 뭐 현재 코스피에서는 2조 원 넘게 이제 매수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증시 파수꾼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. 결국에는 IT라든지 소프트웨어, 2차 산업, 2차 전지 또 이제 바이오주가 뭐 삼성전자를 뭐 에워싸면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또 외국인 매수세도 좀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삼성전자가 대규모 계약을 연이어서 체결을 하면서 호재성 뉴스를 계속 증시에 던지고 있습니다. 이 이후에 이제 뭐 나스닥이 큰 폭으로 떨어졌던 8일 새벽 그 다음 날이었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전자, SK하이닉스 등을 가장 많이 순매수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. 이 부분 역시 또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최근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지금 뭐 뉴욕 증시 안에서 가장 핫한 종목은 테슬라가 아닐까 싶어요.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테슬라를 좀 많이 네, 매수하시는 맞습니다. 걸로 알고 있는데 뭐 21% 폭락했다가 오늘은 또 장중에 9% 가까이 올랐다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면서 투자자분들도 좀 쇼크 아닌 쇼크를 받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? 미국에서도 네. 가장 뭐 핫한 종목이기도 한데요. 이제 국내에서도 만만치 않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테슬라가 올해 초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달까지 500% 이상 주가 상승률이 보였습니다. 뭐 핫한 종목이 바로 주가 상승률이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4일 지난주죠. 4일 장 마감 후에 테슬라가 S&P 500 지수에 편입을 실패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그 이후에 이제 낙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이것을 기대했던 기관들이 물량을 쏟아내고 여기에 있어서 그 일본의 손정희 소프트뱅크가 이 40억 규모의 콜옵션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이 인위적으로 기술주를 부양한 거 아니냐 이런 실망 매물도 쏟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. 결국에는 지난 8일 장 마감까지 21% 이상 하락을 했었고 이달 들어서 뭐 주가 하락률을 보면은 30% 이상 빠지게 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기간 애플이나 아마존 또 페이스북, 구글도 다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요. 결국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제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. 보유 규모만 지금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이제 뭐 좀 순매수 어치를 보이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주가가 폭락,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만 1조 원 이상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결국 증권가는 이런 성장주 흐름에 있어서 당분간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추가 매입, 추가 매수를 조금 주의 권고하고 있습니다. 이게 앞으로도 이 물가가 아닌 이벤트성의 지금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0월 중
중순부터는 오히려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최근 시장의 동향들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 시장은 우리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그에 맞는 전략들 하나하나씩 세워봤고요. 지금까지 매경비즈증권부의 김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